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새해 아침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소의 해, 소처럼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네, 무엇보다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해 소원들 비셨죠? 첫 번째가 역시 뭐니 해도 건강 아니겠습니까? 오늘 행복진료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새해 첫날이 오늘 역시도 강력한 한파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날이 무척이나 춥겠고요.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다가 전국 대부분 지역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경기 서해안과 경북 내륙에 눈이 조금 오겠는데요. 내리는 눈의 양 살펴보시면 이 경계 서해안과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 내륙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한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1년의 새해 첫날 아침 건강을 챙기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실 건강주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새해 소망하셨어요? 저는 일단 신축년에는 소처럼 우직하게 가긴 하지만 365일 매일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웃고 살려고 합니다. 웃고 산다. 좋죠, 좋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쪘던 살들을 좀 오래 빼는 걸 그런 걸 좀 기원해보고 싶습니다. 살 좀 빼고 싶어요. 네, 두 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진료 볼 때 마스크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일터에서 마스크 벗는 그날이 제일 큰 소망입니다. 코로나 싹 물러가라. 맞습니다. 저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아이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1년 행복진료실 첫 진료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새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대화를 많이 할 주제가 이 새해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께 새해 소망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새해 하면 새해 소망이죠. 이 새해 소망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모아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의학과 또 한의학, 또 식품영양학까지 오늘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건강에 알찬 정보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 덕담이라는 거 하면 대부분 다 건강 얘기가 아무래도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이 주치의들께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실 테니까 올해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소망 성취 프로젝트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힌트 바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1000명대, 위급한 중증 환자는 보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어제 1,050명 발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밤사이 동부구치소에서 27명의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어서 오늘 아침 네. 뉴스까지 코로나 기사는 빠지질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코로나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오늘 주제는 호흡기 건강 네. 뭐 이쪽이 아닐까 싶기도 글쎄, 하고요. 네. 호흡기 건강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예.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하나, 천식, 폐렴, 몇 개? 이게 지금? 비만. 근데 네. 너무 많은데요? 아니 이 모든 질환을 오늘 다 한다고요? 그러면 주제가 뭐 만병 그런 그렇죠. 건가요? 뭐 굉장히 많죠. 어. 암, 비만, 천식, 폐렴에 아토피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네. 바로 이것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것들과. 바로 이 주제 때문에 이런 병들이 생긴다. 네. 오늘 만병에 대한 건강 정보를 주신다. 네.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이거 다. 그렇죠. 네. 이게 자, 다음 힌트 한번 갈까요? 그러면? 네, 다음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의 2021년 새해 소망은 이것을 키우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몸이 더 골골골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했는데 이게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것 건강을 지키는 게 제 올해 목표이기도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들, 제 새해 소망 이루는 법 좀 꼭 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결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골골골 한다는 걸 그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뭐 같으세요? 이게 뭘까요? 뭔가 이것을 모든 병에 키워야 해당이 된다. 되면서 네.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건 키운다고 표현을 하네요. 네. 키운다. 뭘 키울까? 뭐 키를 키울까? 뭐 감이 딱 봐도 오죠, 네. 그거죠. 이제 병원을 잘 가야 되니까 은행 잔고를 좀 키워야지만 저런 병들을 잘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행복진료실 오늘 진료 내용이 뭘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코로나19 비상 면역력 키우기가 답이었습니다. 네. 2021 새해 소망 성취 프로젝트 1탄 코로나19 비상 면역력 높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난 한 해도 그렇고 올해도 뭐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아유, 좀 그럼요. 다루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퇴치 면역력 키우기가 오늘 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로 이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과 같이 면역성 질환을 바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면역력이 약했을 때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증상들이나 후유장애도 심각하게 남을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암과도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면역력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이 면역력은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의 방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병원을 찾아서 여쭤보시는 분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면역력이죠. 흔한 질병인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 병원에 오셔도 이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가볍게 생각하셨지만 요즘에는 다른 질병들이 계속 연상이 되니까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각종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요. 이 면역력 저하가 곧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 합병증이 여러 가지 질병을 더 불러일으키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면역성 질환인 비염, 아토피, 천식 그리고 비만에 암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면역력. 흔히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워주는 대항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온 군데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에도 있고요. 흔히 섭취하고 있는 음식에도 있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모든 물건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은 진짜 중요해요. 이게 떨어지면 이런 데서 바로 감염이 일어나고 못 이겨서 병이 오게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암, 심혈관 질환, 뭐 코로나19 이렇게 큰 질환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비만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아니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우울증이 온다는 그러게 것도 조금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울증은 스트레스성 질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 또 세균성 질환으로부터 인해서 생성된 면역성 전구 물질이 많은 환자들이 자살 시도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설입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짐으로써 이 정동적인 장애, 또 정서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자살까지도 이어지고 우울증도 많이 알려져 있죠. 우울증이 심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져서 우울증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비만 세포와도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정말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면역력에 대한 영상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오겠습니다. 배변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독소로부터 막는 첫 번째 관문인 장이 무너진다면 장이 좋지 않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대장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인 장. 당신의 장은 안녕하십니까? 일어나야 하는 시간인데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배변 신호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촬영 오셨는데 잠깐만요. 또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밤새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던 바로 그 이유. 제가 하루에 이렇게 배가 아파서 10번을 가는데 심한 날은 수십 번을 가기 때문에 어디 외출하기가 겁이 나요. 이게 지금 30년이 넘어갔어요. 너무 잦은 배변 활동 때문에 물 한 잔을 먹더라도 늘 따뜻하게 데워서 먹고 있다는 그녀. 그뿐만이 아니라 유지방 섭취를 못하는 탓에 손이 많이 가지만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먹고 있고 거기에 장에 좋다는 유산균까지 챙겨 먹고 있지만 그녀의 장은 30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제 남편이 10년 전에 대장암으로 변해서 피가 비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장이 안 좋으니까 저도 많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남편의 대장암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여나 남편과 같은 암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는 주부. 그녀의 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좀 어떠세요? 네. 30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복통의 원인은 뭘까? 각종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혈액의 염증 수치는 정상인보다 2배 이상. 이런 결과는 장내에서 각종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환자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평상시에 장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팠던 이유는 장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은 괜찮으신가요? 장이 저렇게 30년? 그 정도로 계속 아프고 막 힘들었을 텐데 저런 것도 다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러니 전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면역력, 생명과 직결된 이유가 우리 당뇨 환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죽게 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염에 의한 2차 손상이거든요. 그만큼 면역력은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이제 코로나19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감기, 뭐 염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이잖아요. 이런 질병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면역 체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사례자분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면역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대상포진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 대상포진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이후에 남는 후유장애, 즉 신경통이 아주 무서운데요. 젊을 때에는 굉장히 잘 치유가 되고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는 한 20% 정도의 환자가 후유증을 앓죠. 반면에 70대, 80대로 넘어가면 40%와 50%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분들이 후유장애로 신경통을 겪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60대는
60대는 3명 중에 1명이고 그렇죠. 70대는 뭐 2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닌 게요. 제 주변에도 이 대상포진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와서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대상포진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대요. 옷만 입어도 이렇게 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데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또 합병증까지 이런 만성 신경통까지 더 강력하게 남죠. 정말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그 자리를 도려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뭐 지금 면역력이 중요한 건 아는데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내 면역력이 얼마인지 이거 알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내 면역력 수치가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면역력이라는 거는 어떤 한 기관, 뭐 어떤 한 세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면역 체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는 검사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그래도 내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누굽니까? 행복진료실의 건강 주치의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면역 체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설문지를 조금 모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나한테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십시오. 네. 이제 새해 맞아서 건강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네. 잘 풀리지 않는 피로, 떨어진 체력, 스트레스가 잘 쌓인다, 빨리 낫지 않는 상처, 잦은 배탈이나 설사, 감기가 자꾸 잘 낫지 않는다, 인내심과 끈기가 줄어듦, 입 주위 물집과 입병, 짙어진 다크서클, 눈에 염증 이렇습니다. 자, 몇 개 해당되세요? 저는 지금 한 3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피로가 잘 안 풀리고요. 암호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에 인내심과 끈기가 약간 줄어든 느낌이 팍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짙어진 다크서클. 요새 제가 다크서클이 좀 짙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가 조금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5가 한 3개 정도 되고요. 세모 정도가 한 4개 돼가지고 5개. 아니, 제가 지금, 그럼 3개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판넬 좀 들어보시겠어요? 딱 3개. 정말 세 개, 저도 딱 3개. 2개가 해당이 되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2개예요. 와, 그게 아무 3개부터가 면역력 비상사태다. 아니, 저는 오늘 뭐 이렇게 거의 다예요. 말씀드리려고 잘 풀리지 했는데. 않는 피로. 네. 떨어진 체력, 네. 스트레스가 잘 쌓이고, 빨리 상처는 모르겠고, 잦은 입 주위에 배탈. 물집도. 입 주위에 그죠? 물집. 네. 한 6개. 인내심 끊기시면 괜찮으세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거의 다 해당돼요. 야, 큰일 났네요. 이제 너무 많이 해당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야, 났네요. 참. 무서운데요? 네. 이렇게 많이 해당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누굽니까? 자, 2011년 새해 소망은 건강이 많으실 텐데요. 네. 자,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이거 면역력 점수 제가 이걸로 보기에는 낮게 나왔는데 먹고 갑시다. 먹고 갑시다. 이게 좋겠네요. 네, 좋은 거 먹어요. 좀 올리고 시작하죠. 맞아요. 면역력을 올리는 아주 면역 밥상이 있는데요. 오늘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새해 첫날에 딱 어울리는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맛있게 건강해지는 본과 사원의 밥상입니다. 만나보시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은 면역력을 올리는 보은의 밥상입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제가요, 면역력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면역력 저하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잘 챙겨 먹어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 첫날도 됐고 면역력 하면은 또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재료가 뭐가 있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맞춰보세요. 뭔가 이렇게 메인 재료가 떠오르진 않는데. 밥과 국, 고기. 고기. 싱싱한 채소,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쯤 됐으면 이제 제가- 산의 진미 가야죠, 이제. 제가 새해라서 준비한 재료는 바로 미역과 청국장입니다. 야, 미역하고 청국장은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그쵸? 이게 어떤 면역력이 그렇죠. 일단 그 미역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국을 끓여서 먹을 때. 언제 드시죠? 미역국 꼭 먹을 때. 생일. 생일. 아유. 그다음에 출산 이후. 그렇죠. 출산이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들 일반적으로 출산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몸을 한번 연다라고 하시거든요. 몸을 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면역성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그 병을 일으킬 질병 물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기 위한 식재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오랫동안 찾았고 그게 미역이었던 거예요. 뭐 고래도 이제 아기를 새끼를 낳고 나서 미역을 뜯어 먹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인데 이 미역 속에 요오드가 풍부하거든요. 근데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약. 그러니까 상처 같은 곰지 말라고 바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의 면역력도 올려주고 우리 몸에 있는 병원균들도 죽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꼭 산모들이 미역을 먹었던 게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꼭 그렇게 드셨던 거죠. 청국장은요? 자, 청국장은요,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발효를 시켰잖아요. 이 청국장에 들어있는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쁜 균들을 없애주니까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청국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저 콩이 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 면역세포의 힘을 올려주는 효과들도 갖게 됩니다. 동의보감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에서 이 미역을 말하기를 성질이 차고 독이 없으며 우리 피를 맑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사실 면역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혈액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미역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해 첫 끼잖아요. 저희가 또 네, 행복한 첫 아침에서. 끼죠. 네. 그러면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요. 네. 또 새해 첫날엔 떡국도 먹고 지나가야죠. 그거 먹으면 나이 먹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미역 떡국을 준비했고요. 청국장은 우리 모 선생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우리 청국장은 사실 못 먹는 사람들은 그 냄새 때문에 못 먹잖아요. 맞아요. 사실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도 이게 뭔 꼴인데요. 이게 청국장인지 알았습니다. 꼬리꼬리하죠. 네. 그런데 제가 만든 거는 이 청국장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나름의 비법을 이용해서 알 청국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보은 선생님 요리 먼저 네, 만나볼까요? 먼저 갈게요. 네. 일단 미역을 골라야 되겠죠. 네. 우리 요할모 세대 예인 씨 미역 어떻게 고를까요? 미역 그냥 색이 좀 진하고. 네, 색이 진하고. 뭐 이렇게 하얀색 가루가 많이 묻어있는. 하얀색 아닌가요? 가루가 많이 묻어있는 뭐 그것도 맞는데요. 가장 잘 미역을 고르려면요. 일단은 미역 잎이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어야 좋고요. 네. 그다음에 빛깔은 약간 검은빛이지만 굉장히 미역 자체에 윤기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서지거나 한 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미역을 이제 구입을 했으면 이 미역을 끓이려면 불려야 되겠죠. 네, 어디다 그렇죠. 끓일까요? 물에다가. 물에다가. 물에 잘 끓여야죠. 그렇죠. 네. 물 맞죠. 근데 찬물에 끓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물에 불릴까요? 이거 불려야 되는데. 잘 불리고 빨리 불리려면 네. 뜨거운 물에. 아, 그래요? 네, 확 불려야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찬물이에요? 찬물에 불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역이 아무래도 해조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찬물부터 넣고 서서히 한 30분 정도 불려지면 아주 야들야들하게 잘 불려지거든요. 그래야 비린맛도 나지 않고 나중에 끓였을 때 잡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꼭 미역은 30분 정도 찬물에 불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고기를 준비했는데 바로 요게 치맛살 양지 부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 치맛살 양지 부위가 우리가 왜 고깃국 끓인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양진머리 사와라 뭐 이러시잖아요. 네네. 그 양지인데 이 양지 부위 안에 이 치맛살 양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이 촘촘하면서도 부드럽고 연해서 고기 국물 끓이는 데는 아주 좋거든요. 요 일단 치맛살 양지를 30분 정도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일단 먼저 빼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핏물이 다 빠졌으면 물에다가 넉넉하게 이제 이 양지를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어떻게 끓이냐면 요게 지금 제가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이 다시마 우린물을 넣게 되면 훨씬 더 미역
국물 자체가 감칠맛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맹물보다는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이 다시마 우린물은 사방 5cm로 자른 다시마를 30분 정도 찬물에다가 한 2장 정도 불려 놓으시면 이렇게 아주 맑은 다시마 우린물이 만들어 나는데 국물 자체에 다시마에 있는 맛있는 성분이 다 우러나서 국물 자체가 굉장히 달달합니다. 요걸 가지고 미역국을 끓여야 어머님들이 굉장히 구수하면서도 맛있는 미역 떡국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찬물을 펄펄 끓이고 난 다음에 고기를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고기의 누린내라든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맛술이에요. 맛술? 예, 맛술을 한 2큰술 넣고 끓여주면 이렇게 국물이 아주 잘 우러납니다. 아, 고기를 먼저 끓여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이 고기는 건져서 한 김 식힌 다음에 결대로 쪽쪽 찢어 놓으면 굉장히 맛있는 고명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는 잠깐 옆으로 놓고요. 치울까요? 요 미역을 이렇게 30분 정도 아까 불려 놨어요. 미역을. 저 집에서 미역국 한번 끓였는데요, 선생님. 네. 제가 양 조절을 못해서 네. 냄비를 뚫고 흘러넘치더라고요, 미역이. 그렇지.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맞아요. 네. 이게 보통 10배 이상 불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역은 마른 미역을 만약에 2사람이 먹는다 그러면 불과 한 50g 정도만 구입하시면 불려놓으시면 이렇게 충분하게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역이 국자를 떴을 때 쭉 우러나지가 않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먼저 썰어주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냄비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냥 냄비에 올려요? 네, 맨 냄비에 그냥 올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역을 한번 볶아줄 건데요. 어떤 것하고 볶아주냐 하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들기름이 미역에다가 좋겠다. 이렇게 네. 넣어서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 그리고 다진 요거는 마늘. 다진 마늘이에요. 요거를 먼저 충분하게 뽀얀 국물이 나오도록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음을 먼저 해야 미역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국물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또 이게 또 핵심 포인트네요. 네, 요거 모르셨죠? 네. 저는 물에 그냥 바로 미역을 그쵸? 넣고 끓여 넘치고. 그렇게 하면 미역이 굉장히 부드럽지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먹을 거는 미역국이 아니라 바로 미역 떡국이잖아요. 그래서 떡국을 끓이려면 이렇게 미역이 굉장히 부드럽게 볶아줘야 되거든요. 네. 떡국 잘 드세요? 떡국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저 이보은 선생님한테 돌발 질문 또 들어갑니다. 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역국들 처음 끓이시는 분들이 저 볶을 때 네. 어디까지 볶아야 되는지 요거 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어디까지? 네, 볶는 게 어디까지 굉장히 요거 알 수 있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알려주십시오.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볶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가장 좋잖아요. 일단은 센 불에서 볶는데 시간은 몇 분 정도 볶냐면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볶습니다. 그렇게 금방이네. 볶으면 아까 미역보다 지금 미역이 어때요? 훨씬 좀 풀어졌어요. 풀어지면서도 네. 투명하고 푸른빛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볶아주어야 미역국이 굉장히 잘 우러나요. 네. 국물이. 네.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일단 아까 준비했던 고기 국물을 부어요. 또 이렇게 해줘야 굉장히 미역국 자체가 맛이 있어요. 미역국에는 또 소고기도 잘 어울리지만 어제 저 황태 미역국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또 요즘 겨울에는 또 네. 불미역국, 네. 요것도 또 괜찮아요. 아유, 어제 잘 먹었네.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이제 됐으면 요걸 이제 끓일 동안 뭘 하냐면은요. 제가 일부러 우리 예인 씨가 굉장히 요리 초보라 네. 제가 요거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요게 지금 조랭이 떡이에요. 네, 너무 좋죠. 네, 맛있죠. 조랭이 네. 떡인데 조랭이 떡이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럼 찬물에다 담가서 한 10분 정도만 헹궈 주시면 되는데 왜 헹구는지 아세요?
좀 풀어지라고? 풀어지라고? 아, 그것도 맞는데요. 네. 조랭이떡 겉면에 있는 전분을 조금 없애주셔야 미역떡국을 끓였을 때 굉장히 뿌옇게 불어나지 않아요. 그럼 국물이 굉장히 탁해지거든요. 네. 굉장히 맑으면서도 조랭이떡의 야들야들한 그 식감을 하려면 한 10분 정도만 찬물에 한번 헹궈서 건져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끓일 동안 요거 끓어야 조랭이떡을 넣거든요. 그쵸. 지금 안 네. 끓고 난 다음에 조랭이떡을 넣으면 떡이 퍼져요. 그래서 제 떡이 다 퍼졌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네. 끓일 동안 우리 모사한 선생님이 청국장 알을 해주실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우리 알 청국장은 청국장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시럽에다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시럽 만드는 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네. 일단 준비해야 될 거 우리 청국장 슈퍼에 갔더니 그냥 한 팩으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쵸, 그게 팔죠. 종이컵으로 한 4컵 분량이 되고요. 그리고 설탕 반컵. 설탕? 예, 설탕 반컵. 그리고 물도 똑같아요. 반컵 정도. 반컵. 네, 반컵을 넣고. 설탕과 물. 그러니까 일단 시럽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럽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불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마탕 할 때 많이들 실수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시럽을 만들 때 저어줘서 그래요. 저만. 네, 절대로 젓지 말고 그냥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저으면 그 끝이더라고요. 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네요. 저도 전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네, 계속 안 되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보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졌지 그렇게. 절대로 이렇게 저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렇게 설탕에 시럽이 만들어질 동안 우리는 네. 뭐 하냐면 이제 미역국이 다 끓었어요. 조랭이떡을 넣어야 되겠죠. 아유, 맛있겠다. 헹궈놓은 조랭이떡을 이렇게 넣으세요. 이게 또 별미잖아요. 그렇죠. 요리 먹을 때 조랭이떡 있으면. 조랭이 떡국. 아, 좋다. 저 조랭이떡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만들어졌다잖아요. 아. 그 개성 시대 개성 지역의 예. 여성들이 이성계에 반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목을 콱 조른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게 조랭이떡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조랭이떡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제 조랭이떡을 넣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끓여지냐 하면 이 조랭이떡이 우리 일반 떡국하고 똑같이 익잖아요. 그럼 동동동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다 익혀진 거니까 이렇게 좀 동동 떠오를 때까지 예. 조금 기다릴게요. 네. 지금 끓고 네, 있어요. 끓고 있어요. 이제 시럽은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 청국장을 네. 그냥 놓으면 이게 다 엉겨붙어서 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청국장을 일단 사시고 상온에다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두시면 약간 말라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마른 프라이팬에다가 이 청국장을 넣고 계속 좀 볶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날아가는데 그 시점이 보니까 약간 탄내가 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불 끄고 그 남아있는 잔열을 가지고 계속 말려주면 이런 식으로 청국장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한 알 한 알 딱딱 떨어져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낫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청국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익게 되면은 겉에 이렇게 점질 물질이 만들어서 서로 달라붙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알로 만들 수가 없어서 저렇게 건조를 살짝 시켜줘야지만 표면들에 있는 점질 물질들이 떨어져가지고 알 형태의 청국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모사원 선생님이 건조하는 과정을 꼭 거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청국장을 준비한 이유가 우리 한의학제에 보면 담두시라고 콩을 발효시키는 약이 있어요. 네. 그게 우리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본과생들 보면 그래서 그 담두시랑 또 약재 중에 총백이랑 파예요. 둘 다 들어간 게 된장찌개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된장찌개 먹어 좋다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이 청국장을 준비를 했고 네. 이제 시럽이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다 놓고 그냥 바로 넣으면 돼요? 바로 넣으면 돼요. 바로 놓고 네. 쭉 놓고 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면은요, 네. 저 네. 땅콩 같은 그러게. 생각이 들어요. 청국장 콩이 아니고. 저 달달한 청국장이 되겠네. 네. 다 넣고 그다음에 바로 계속 이제 코팅 시켜주듯이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완성인 거죠? 이렇게만 하면 완성이에요. 네. 아주 손쉽게 네. 또 만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기에서는요, 이게 불을 끄고 바로 넣는 것도 좋지만 네. 시럽이 살짝 온도가 떨어져서 약간 됐을 때
그러면 빨리 코팅이 되니까 그 맞습니다. 온도를 예. 살짝 그 낮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낮춰서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옆에 아나운서님 옆에 네. 완성품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완성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네, 네.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먹기만 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봤고. 예, 이제 되셨죠? 네. 그랬으면 이제 여기 지금 보세요. 조랭이 떡이 어때요? 몽글몽글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으면 아까 제가 고기 끓여놨던 거 있었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쪽쪽 찢었거든요. 양진머리를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걸 고명으로. 네, 고명으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맛있겠다. 다 올라왔네. 풍성하다, 풍성해 정말. 이게 풍성해졌죠? 요걸 이제 제가 뜰 거예요. 네. 자,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뜨는데 우리 네. 예인 씨가 저를 도와주실 게 있어요. 어떤 거 도와줘? 제가 이 옆에 지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단을 이렇게 예쁘게. 노란색, 지단까지 언제 준비하셨어요? 노란색.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네. 한 살 더 드시는 거예요. 안 먹고 한 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더 드셔야 돼요. 자, 요거 제가 떠드릴게요. 네. 맛있겠네. 떡국이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럴 때 네네. 이제 이렇게 미역이랑 같이 조랭이 떡으로 해서 드시면 네. 훨씬 더 아이들도 먹기도 좋고요. 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실은 이제 면역밥상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장에 좋은 미역이 이렇게 떡이랑 만나니까 굉장히 네. 소화도 잘 되고 저는 좋더라고요. 편안해서. 네. 요거 한 그릇 뚝딱 잡수시면 좀 든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새해 첫날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거 퍼주시는 동안 아까 청국장 만든 건 저희 앞에 그렇죠. 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이제 요거 한번 맛 드셔보시죠. 좀 볼게요. 달달할 야. 것 같은데. 이거 애들도 좋아하겠네. 근데 씹으면 뒤에 이제 청국장에 약간 알싸한 맛도 네. 있긴 한데요. 그리고 어떤 진짜 느낌이- 땅콩을 씹는 것 같은 식감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모산 선생님이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이게 청국장이 아니고 한약 같아요. 네. 환. 환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청국장을 덮을 때 약간 이 탄내들이 살짝 붙어가서 불맛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어우 진짜 이게 한약 같은 느낌 굉장히 네. 강합니다. 아니 그냥 뭐 면역력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씩 집어 먹으면 네. 간식처럼 먹을 수 있겠어요. 저희 그 사이에 떡국 손님 왔어요. 떡국 떡국 왔어요. 나왔습니다. 떡국 왔어요. 네. 한 살 더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야, 자, 여기 떡국이요. 고맙습니다. 네. 야. 우리 장 선생님도.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미역과 이런 콩, 이 재료들이 사실 면역력 하면 대장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장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숙변을 밀어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니까 이렇게 면역력을 생각해서 미역이나 청국장, 콩 같은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이런 거 하세요. 발효식품을 먹으면 이게 익히면은 균들이 죽어서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청국장에 사용되는 균은 고초균인데 네. 얘는 열에 강해요. 아. 그래서 얘가 한 뭐 열에 한 130도 그 이상 가열해야지만 죽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청국장을 이렇게 불로 살짝 덮고 또 이제 그 시럽에 졸이는 것들은 크게 이제 영향이 없으니까 조금 안심하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 네. 청국장을 잘 안 먹잖아요. 냄새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청국장 알을 만들어 주실 때는요. 아이들 잘 먹는 땅콩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여기다가 조랭이 떡을 넣었는데 마트에 조랭이 떡을 안 판다. 그냥 떡국떡 넣으시면 되는데요. 떡국떡을 넣으실 때는 거의 다 미역국이 끓여진 다음에 떡국떡을 넣으셔야 떡국떡이 풀리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오늘 떡국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떡국떡을 얼만큼 불려야 돼요? 보통 떡국떡은요, 우리 흰쌀을 저며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말린 상태에서 썰어놓고 다시 한번 말렸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충분하게 불리셔야 되는데요. 불릴 때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물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분이 묻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떡국떡 자체가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게 불려져서 나중에 익힐 때도 부르르 한번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도 드시는 분들 보면 이제 알 청국장을 여기다 얹고요. 같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딱 떡국떡 해가지고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게 이거는 보니까 애기들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을 이 수가. 조랭이 떡이
쫄깃쫄깃해요. 네. 그래서 저는 미역국이랑 떡이 얼마나 잘 어울릴까 좀 궁금했는데 싹 어우러지면서 맛있네요. 국물이 너무 좋아요. 네. 짜지 않고도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 떡국은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 떡국떡 안 먹고 한 살 안 먹었는데 이보은 선생님 때문에 한 살 먹었잖아요, 이거. 아니, 왜냐하면 이왕이면 떡국도 먹고 미역국도 먹어서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 메뉴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떡국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 준비한 거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새해 첫날 면역력 높이는 미역떡국과 알청국장 만들어 볼까요? 우선 미역떡국은 불린 미역과 소고기, 떡, 다시마물, 달걀 지단과 각종 양념이 필요하고요. 알청국장은 청국장과 설탕, 생수를 준비합니다. 우선 다시마물에 소고기와 맛술을 넣어 육수를 내주고 냄비에 미역과 다진 마늘, 들기름, 국간장을 넣고 볶다가 육수를 넣고 끓여서 조랭이 떡을 넣습니다. 이 조랭이 떡이 떠오르면 진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달걀 지단과 소고기 고명을 올리면 미역떡국 완성! 또 냄새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알청국장은요, 팬에 청국장을 넣고 약불에 볶은 후에 새 팬에 물과 설탕을 넣고 끓여 시럽을 만듭니다. 시럽에 볶은 청국장을 넣고 버무린 후 쟁반을 펼쳐 열기를 빼면 알청국장도 완성됩니다. 이 면역력 높이는 미역떡국과 알청국장으로 2021년 힘찬 새해 열어보세요. 야, 이게 이 떡국을, 조랭이 떡국을 만나게 먹긴 했는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집에 저희가 신정설을 세서 집에 가면 떡국 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보은 선생님이 해준 걸 먹었으니 이걸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먹으면서 맛있다고는 해야 될 텐데. 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이거 어떡하나. 이거 고민인데. 그때 맛없다고 하면은 1년 내내 힘드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새해 소망 성취 프로젝트 1탄 코로나19 시대 면역력 높이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네, 바로 첫 번째는 5959 건강법입니다. 5959. 네. 오구 이거잖아요. 오구 달래주는 거 아니에요? 달래주는 거예요. 9. 맞습니다. 자, 그럼 5부터 가는 거죠. 예. 오는 5분 면역 체조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제가 진료 중 불을 좀 누르고요. 매일 아침, 그리고 바로 지금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면역력을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5분의 면역력 키운다. 네. 근데 이 면역력이 사실 줄어들어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네. 너무 과잉되게 과다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높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과잉된다. 면역 체계가 너무 과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뭐 감기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뭐 대상포진, 비만이나 동맥경화 또 암까지 뭐 림프종이나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제 면역 체계가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네. 면역 체계가 과잉되었을 때 바로 알레르기, 아토피, 비염, 뭐 건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악성 빈혈, 루푸스 같은 면역 체계 교란성 질환들이 바로 이 면역력 과잉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면역 관리를 잘 하려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잘 자라? 맞습니다. 네. 이게 잘 잤을 때 우리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데요. 사실 면역 체계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떨어진다는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네. 네, 적절한 세로토닌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나와줌으로써 우리의 면역 체계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은 이 멜라토닌 분비도 좋아집니다. 네. 근데 세로토닌은 일단 나 행복해하는 호르몬이고. 그렇죠. 맞아요. 뭐 그렇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전략이 중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숙면, 그리고 세로토닌, 그리고 바로 멜라토닌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아지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져서 적절한 수면을 취하려면 이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요? 아니, 네. 왜 뭐 약 먹을 때 아침에 먹냐, 저녁에 먹냐 꼭 물어보긴 하는데 왜 아침에 하는 게 좋나요? 그건 또 이유가 있나요? 이 아침에 세로토닌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저녁 때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아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가 가장 잘 분비가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예를 들어 70대 정도가 됐을 때에는
이 젊었을 때 멜라토닌 양의 네. 약 20%밖에는 분비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지고 잠이 줄어든다는 아, 이야기도 그렇구나.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고 면역체계 교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이 뇌 속에 있는 노폐 물질들도 잘 배출될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챙기고 뇌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니 그러니까요. 와우, 그냥 자면 10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50대가 넘어가면서 아침 방송에 아무 지장이 없네. 아침 너무 일찍 깨잖아요. 새벽에 잠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세로토닌 분비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5분 건강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야. 그러면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한번 아까 차 박사님 그 같이 한번 자가면역에서 해보시죠. 제일 많이 맞는 사람 네. 저거 나가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아주 쉬운 동작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또 재밌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은 양쪽 팔을 좀 가볍게 벌려주시고요. 새해니까 우리 제기차기 하듯이 가만히 자세를 유지하고 양쪽 발을 가볍게 이렇게 제기차듯이 올려주셔 보세요. 근데 이때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올려주시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어때요? 야, 이게 뭐 쉽죠? 쉬워 보이시죠? 아직까지 쉬워요. 예. 아직까지 쉽죠. 아직 자, 어렵진 이게 않습니다. 1단계 동작이고요. 자, 2단계 동작은 여기에서 가볍게 이 손끝으로 발끝을 쳐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올라왔던 발을 이거. 이용해서 자, 쳐주고 네, 어때요? 훨씬 더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고 네, 더 활발한 운동이 됐죠. 장 선생님 확실히 안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십니까? 균형을 아주 잘 박사는 잡아주셔야 약간 돼요. 어정쩡하지 않나요? 약간? 차박사님 잘 어울려요. 이렇게 진짜. 발끝과 손끝이 맞닿게 되면은 이 말초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이게 2단계 동작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동작을 더 섞어보겠습니다. 또요? 자, 3단계 동작은 이 다리를 올리는 반대쪽으로 고개를 저어주시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네,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하면 재밌겠네요. 고개까지. 그래요. 아니, 네, 이거, 재밌죠? 이게 동작이 조금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웃으면서 하면 세로토닌 분비도 많아지고. 네, 아니 우리 특히 차 박사님 저 예쁜 고민형이 우리- 움직이는 거. 이게 3단계가 들어가니까요. 이제 힘들어져요? 무게중심이 자꾸 휘청휘청하는 게 그런가요? 느껴져요, 이게. 자, 요 재미난 쉽지 않아요. 동작을 노래에 맞춰서 한번 같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 주시겠어요? 하나. 자, 네, 좋아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균형 잘 맞춰주면서, 네,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네, 균형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아, 이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게 하는 사람도 즐거운데 보는 사람도 즐겁군요. 아이고 우리 유난히 잘하네. 아침에 요거 5분만 하시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생길 거예요. 노래 언제 잘해?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잠도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지만 다양한 동작이고 균형감도 키우고 뇌도 발달되면서 기분도 좋아지는 좋은 운동법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쉬워 보이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쉬웠는데 3단계 하고 이 까치까치살을 요거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 해보시고요. 또 대신에 균형장애가 있으신 분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한 장소에서 과격하지 않은 동작으로 그렇지.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예. 네. 아이 잘 고맙습니다. 봤습니다. 예. 아니 우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차 박사님 보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너무 너무 좋았어. 웃겨서. 네. 5분 면역 체조. 요거 5분 하면 밤에 잠은 굉장히 잘 올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운동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신년에도 그렇고 또 이제 언제지? 요번에 우리 설이 2월이죠? 2월. 그때 그렇죠. 가족들 모이거나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못 모이시면 이렇게 영상 틀어서 다 같이. 저쪽에 같이. 손주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네, 우리 설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밌겠어요. 5분 면역 체조 즐거워지는 그런 체조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구 가야죠. 그죠? 구 가야죠. 네, 구가 구는? 가야죠.
구불구불 장 건강. 구불구불. 그래, 면역력에 장 건강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장암에게 이게 꾸불꾸불꾸불해서 그래서 구군요, 저게 지금. 네, 맞습니다. 장이 아주 구불구불 하잖아요. 네. 우리 정신 건강 그리고 또 장 건강 모두 다 이 면역력과도 관련이 돼 있죠. 네. 뇌와 장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이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장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 약 1조 개나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바로 이 장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는데요. 자, 구불구불한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자, 제가 알려드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의 사례를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침부터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곳. 요즘 대세 트로트에 푹 빠져있는 주부. 아싸! 음악과 함께 율동까지. 노래를 많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장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할 게 또 하나 또 있거든요. 한번 더 보실래요? 갑자기 바닥을 짚고 엎드리는 주부. 보기에 좀 민망한 자세인데 이게 운동이라고요? 아이고 시원하다. 보기에는 민망해도 이게 장 운동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거 자주 하고 있어요. 매일 장 건강에 신경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내가 많이 아팠어요. 대장암이 걸려갖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빠져버린 머리카락. 3년 전 대장암 수술 이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 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도 신경을 쓴다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돼지 감자를 우려서 섭취하고 있는 주부. 야채가 장에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나도 그래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대장암 이후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과 그녀만의 독특한 식사법. 나는 밥을 거꾸로 먹어요, 거꾸로. 거꾸로 먹는 게 뭐죠? 보통 사람들은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데 나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어요. 그것이 거꾸로 먹는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어서 장을 보호하고 그다음 단백질로 포만감을 유도.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식사법이라고 하네요. 식사 후 그다음으로 챙기는 것은 이것까지 내가 보여주네. 내가 비밀인데 이게 뭔가요? 이게 포스트 바이오텍스인데 요즘 새로 나온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에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장 운동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먹고 있어요. 주부의 장 건강 마지막은 차세대 유산균으로 불리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 포스트 바이오틱스란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 그리고 유산균 배양 건조물까지 합쳐진 것을 말하는데요. 불편한 배변 활동과 가스 생성이 있는 대장암 수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끔 노력할 거예요. 장 건강을 위해 주부가 택한 포스트 바이오틱스. 더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대장암 참 힘드셨을 텐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셔서 면역력도 좋아졌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이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대장암 하면 서구형 암이다. 또 서구형 식생활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발병의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 10만 명당 약 17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10만 명당 무려
45명이나 생기고 있습니다. 엄청 많다. 그렇죠. 아시아 평균이 13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히 너무 많은 대장암 발병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3배가 넘는 거죠. 나쁜 건 다 먹는 나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아예 저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장 건강, 장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계셨던 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앙드레 김 했던 선생? 앙드레 김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신드롬을 불러왔던 김자호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15회까지 혼자서 끝까지 던졌던 최동원 선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대장암 때문에 저희 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탤런트 김승환 씨도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장암은 한국인이면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암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급격하게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주로 채소였는데 요즘에 고기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도 있고 막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장 건강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장에 있는 면역력을 올릴 수 있고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는 물인데 살짝 물 같진 않아요. 뭔가. 그렇죠. 뭔가 이게 음료 같고. 탄 거 같죠. 예. 뭐 약간 달달한데요? 그 뭐 이온 음료 갖고 그래. 복숭아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맛있어요. 오. 싸먹는 맛있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살짝 섞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괜찮은데요? 그렇죠. 자, 지금 드시는 게 바로 뭐냐면요.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러면은 뭔가 바이오틱스 들어갔으니까 유산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여러 유산균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진화된 형태의 개념이 바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렇죠. 그 제가 그걸 합쳐서 그냥 푸푸포 형제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나왔는데 이게 전문가들도 좀 혼돈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레고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딱 있는 게 바로 뭐냐? 유산균. 유산균. 자, 유산균이 장에 좋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었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1세대 유산균이라고 했습니다. 1세대 바이오틱스. 자,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왔냐. 유산균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유산균의 먹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를 먹자. 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2세대.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유산균도 중요하고 먹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요거를 같이 먹는 거. 그래서 요렇게 만든 것을 3세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유산균들이 들어가서 장에 이 나쁜 것들을 청소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유산균이 가가지고 나쁜 균을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얘를 혼내주고 죽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균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을 이제 나쁜 균들이 맞아서 죽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본적인 걸.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사균체. 사균체. 자, 그러니까 균이 살아있냐 죽었냐가 아니라 그 균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균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 그러냐 바로 4세대요. 4세대라고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4세대가 저 1세대였던 균 자체에서 핵심적으로 어떻게 균을 죽이고 나쁜 균을 죽이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간 어떻게 보면 가장 연구가 진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화됐다고 했군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사균체를 직접 이렇게 섭취를 하면 좋은 게
사실은 유산균 먹으면 80%가 죽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위산이나 담즙, 우리 소화기계를 거치면서 많이 죽기 때문에 장에 도달하는 유산균이 적어서 그냥 먹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걸 먹게 되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직접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 소화대사를 해야 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이 장으로 도달해서 이 장 건강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네. 우리 몸에서요, 그 장점막을 지키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사균체는 일반적으로 유산균 건조 배양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산균이 유산균의 먹이를 먹고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건조시켜 놓은 거. 그걸 바로 이제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면역력 증진. 네, 역시 면역력이에요. 그렇죠. 네. 면역력 증진. 이 면역력을 잘 챙기기 위해서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도 중요한데요. 네. 유익균 85%와 유해균 15% 정도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익균을 그 자체를 먹어주는 것도 먹이, 그리고 또 사균체까지 같이 들어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면역력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비만 비만 방지요. 비만? 살이 빠져요. 그렇죠. 이제 비만을 방지하니까 결국 이제 살을 좀 빼주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속에 있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의 분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제한적이게 되고요. 그럼 혈당이 혈관 속에 많이 남아 있다 보면은 우리 몸은 그게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남아 있는 혈당들을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자꾸 몸속에다가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중성지방이 많아지면서 비만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뱃살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슐린 조절에 대한 균형감을 찾아주면서 당뇨병 관리에도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많은 것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당뇨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효능 보시면 암 예방? 암 예방. 네, 특히나 또 이 비만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렙틴 호르몬이 있는데, 이 렙틴 호르몬이 대장암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인자가 돼요. 근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거를 조금은 예방을 해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고를 때 우리 어떤 유의점이 있어요? 요게 요즘 똑똑하게 있죠. 먹는 거. 있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똑똑하게 먹는 법인데 첫 번째가 코팅된 것을 골라라. 그렇죠. 저는 이제 코팅된 것을 고르라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알았던 게 뭐 살아서 장까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유산균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위산이나 담즙산에서 80%가 사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장까지 얘들이 무사히 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코팅입니다. 근데 코팅이 4중 코팅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우리가 추운 날 한 겹 두껍게 입는 것보다는 여러 겹을 많이 입는 것이 더 따뜻하다고 하는 것처럼, 코팅도 하나가 두껍게 된 것보다는 여러 겹으로 된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4중 코팅된 것들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네, 코팅된 것을 골라라. 그리고 두 번째 똑똑하게 먹는 법은 고농축 제품을 추천한다. 그렇죠. 이제 고농축 제품 같은 경우들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조금만 먹어도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루가 된 형태의 유산균 제품들을 먹게 되면 목에 이렇게 좀 맥히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양이 먹다 보면 또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농축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네. 섭취 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하루에 1g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아침에 우리 건강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면역력, 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올 2021년 한 해도 면역력 쑥 높이셔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날 아침이니까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 녹록치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달려가야죠. 네, 모두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